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인데, 지난 시간에 접선의 방정식 한 개 원래 도함수 활용 1입니다. 1. 그래서 도함수 활용이라고 해서 요 수투라는 과목의 구성에 대해서 처음에 수업할 때 얘기했죠. 첫 대단원은 도함수라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래서 극한부터 쭉 쌓아가는 과정이 도함수라는 걸 정의하기 위함이고, 여러분이 다항함수를 미분할 줄 알기 위함이고, 이제 미분은 할 줄 알죠. 그죠? 다항함수를 미분할 줄 알게 됐고, 그렇다는 건 도함수를 구할 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도함수를 내가 이제 구했는데, 이 도함수를 구해서 어떤 식으로 써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두 번째 대단원에 해당하는 도함수의 활용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는 도함수를 토대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입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도함수를 토대로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혹은 어떤 점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오늘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함수를 주면 그 도함수를 바탕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나가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그래프를 토대로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하는 것까지가 단원의 목표입니다. 대단원의 목표. 마지막 단원은 이제 적분이죠. 적분은 이제 도함수와 미분의 어떤 반대 과정으로 이제 앞에 도함수의 활용까지가 잘 되시면 뒷부분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가운데 있는 도함수의 활용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두 번째가 도함수의 활용, 오늘 하는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증가 감소. 먼저 우리가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어떤 구간에서의 증가 감소만 판단을 하고요. 구간에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열린 구간 A, B, 열린 구간 내의 x1, x2에 대하여, 요 열린 구간이라 함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이렇게 등호가 빠진 구간이 열린 구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x1, x2에 대하여 x1보다 x2가 더 클 때, x1보다 x2가 더 클 때 너이면 fx1보다 함수값이 fx2가 더 크다. 이다. 이 명제와 fx가 증가한다. 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필요 충분.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의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어떤 x1, x2의 대소 관계에 따른 함수값의 대소 관계를 비교를 하시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fx가 이렇게 있어. 구간이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럼 a, b의 안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을 잡아 x1, x2라고 한다면 누가 봐도 x1보다는 x2가 더 크죠? 자, 이렇게 x1보다 x2가 더 크게 잡았을 때 항상 함수값 입장에서도 fx1보다 fx2가 크다면, 이렇게 된다면 나는 이 구간 내에서 fx라는 함수는 증가해요 라고 정의를 한다고. 이게 증가하기 위한 정의예요. 감소는 당연히 이 부등호가 바뀌겠죠. 즉 이 부분이 반대가 되면, 이렇게 되면 감소한다입니다. 감소한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정의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투를 하다 보면 증가 감소 판단, 그 다음에 아직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극대 극소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할 때 이제 도함수를 활용을 해서 한단 말이야. 근데 원래는 도함수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지금 선생님이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f'x 뭐 이런 게 등장하나요? 여기 전혀 등장하지 않죠. 이게 더 중요해요. 도함수를 가지고 증가감수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맞지만 근본은 이거라는 거야. 요 명제를 정확하게 기억해달라고. x1보다 x2가 더 크면 함수값도 x2가 더
크다. 이 관계를 만족을 하면 그 구간에서 증가해요. 됐죠? 자, 근데 그림을 보니까 얘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점 x1, x2를 연결을 했을 때 내가 x1보다 x2가 더 크고 그때마다 함수값도 x2가 더 크다면 이 식은 무엇과도 맞물려 있냐면 사실은 x2 빼기 x1 이미의 x2 빼기 x1 분의 fx2 마이너스 fx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죠? 너가 양수면 너도 양수겠죠? 너가 음수면 너도 음수겠죠? 즉 x1과 x2의 대소관계가 함수값의 대소관계와 같다고.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평균 변화율로 볼 수 있죠. 즉 어떠한 열린 구간에서의 x1, x2에 대하여 저 명제를 만족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구간 내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이 평균 변화율이 항상 양수예요 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고. 요걸 만족하면 증가한다고. 평균 변화를 어떻게 잡아도 양수는 무조건 증가하겠지,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fx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들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 접선의 방정식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평균값의 정리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미분 가능한 함수 fx는 임의의 평균 변화율과 항상 동일한 미분계수가 존재해요 라는 얘기를 했어. 그지?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0보다 크면 우리는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게 있었는데 평균 변화율의 극한은 뭐라고 불러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은 리미트 평균 변화율 얘를 뭐라고 불러? 평균 변화율 극한값을 우리는 미분계수라고 정의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미분계수와 도함수 단원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하는 건 뭐야?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한다고. 거기서 B라는 점에 A로 다가갈 때 그 녀석이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F'A로 다가간다. 그래서 그것이 미분계수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등식에다가 양변에다 극한을 취할 수가 있다고. 어차피 0은 그냥 0인 거고 극한을 취해보면 좌변은 0보다 큰 것이 아니라 극한을 취하면 극한의 대소관계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어떤 부등식에다 양변에 극한을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 잘 기억 안 나죠? 다시 봐봐. fx가 gx보다 커. 이렇게. 근데 어떤 a로 극한을 취해주면 얘가 극한값끼리는 반드시 얘가 너보다 클 필요는 없고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고.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가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데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부등식의 극한 취하면 등호가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기억해. 다시. 부등식의 극한 취하면 등호가 들어간다. 됐지? 그래서 여기에도 등호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평균 변화율이 다 0보다 크면 사실은 극한을 취한 리미트 평균 변화율, 즉 미분 계수들은 0보다는 크거나 같게 된다고. 이렇게. 그게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만약에 미분 계수가 모두 다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자. 그러면 당연히 임의의 평균 변화율은 미분 계수의 대응이 되죠. 그죠? 평균 변화율에 해당하는 미분 계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집합상 평균 변화율의 집합이 있고 미분계수의 집합이 있다면 둘 중에 어느 쪽이 어느 쪽 부분 집합인 거야? 평균 변화율에 대응되는 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해요. 그럼 미분계수가 집합이 더 커? 평균 변화율의 집합이 더 커? 집합과 명제했잖아. 다시 천천히 말을 이해하면서 들어봐. 임의의 평균 변화율에 대응되는 미분계수가 있어요. 그러면 집합상 평균 변화율을 모아놓은 집합이 클까? 미분계수를 모아놓은 집합이 클까? 당연히 미분계수 쪽이죠. 그죠? 왜냐면 A면 B다자. 평균 변화율이면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평균 변화율 있고 미분계수가 있다고.
자, 기본적으로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미분 계수가 0보다 커나 같다며. 만약에 미분 계수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즉 f'x가 미분 계수들을 모아놓은 어떤 도함수, 만약에 어떤 도함수가 그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 구간 내에 평균 변화율도 사실은 0보다는 크거나 같아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얘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평균 변화율이 0이면 이건 증가한다고 봐야 돼, 안 봐야 돼? 저 증가감소의 정의상 평균 변화율 0이 돼도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된다고. 안 돼요. 근데 얘가 0보다 커나 같다고 해서 얘가 꼭 0보다 커나 같을까? 같지 않을 수도 있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얘는 다 0보다 클 수도 있다고. 왜? 너에 포함이 되니까. 얘는 분명히 너보다 작은 범주라니까. 평균 변화율은 다 양수인데 미분계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있어요. 그 예시를 하나 보여줄게요. 자, fx가 x 3승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그럼 x 3승 같은 경우에는 너의 도함수를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3x 제곱이지. 그럼 너는 등호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0일 때 0이니까. 근데 너네가 x 3승이라는 데에서 두 점을 연결해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관찰을 해보시면 x 2 빼기 x1 분의 그냥 이걸로 가자. 자, x1보다 x2가 크면 x1의 3승이랑 x2의 3승이랑 비교하면 얘가 더 큰 거 맞아? 그지? 세제곱하면 네가 당연히 더 큰 거 맞지? 그러니까 x 3승이라는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가 맞지. 이거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거든. 우리 뭐 할 때 했어? 수원할 때 했지. 수원할 때 n이 짝수, 홀수 거듭제곱분 할 때 요 모양으로 많이 그려주거든. 사실은 x 3승을 그려놓은 건데, 자 보시면 0일 때 접선의 길이가 0인 거는 맞지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이 된다고. 평균 변화율로 잡아보면 어떤 두 점을 잡아도 항상 0보다 크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포함 관계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결론. 자, 여러분이 원칙적으로 증가감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로 간다? x1과 x2를 이용한 정의로 간다. 그죠? 근데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이 조건이 있으면 굳이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뭐만 봐도 판단이 가능하다? 바로 도함수만 봐도 괜찮다. 도함수가 0보다 크면 당연히 증가하지만 0보다 크거나 보시다시피 같아도 괜찮다. 순간적으로 같은 거는 괜찮다. 단 뭐만 제외하면 된다? 단 상수함수는 제외합니다. 왜 상수함수는 제외하셔야 되냐면 함수가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상수함수는 도함수가 다 0이지. 그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지. 왜냐면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평균 변화율도 0이지. 평균 변화율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여러분이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들을 이쪽에서 보게 되는데 단순하게 다항함수뿐만 아니라 다항함수를 토대로 뭐 최대 최소로 정의한 함수라든지 그래서 희한하게 만든 함수들이 있어. 나중에 가면 막 이런 함수 나온단 말이야. 가다가 상수함수로 가다가 다시 뭐 이렇게 증가한다든지 실제로 기출된 함수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는 증가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수함수인 구간이 있으면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안 한다고. 근데 애들이 접선의 길이가 다 0보다 커나 같으면 왠지 요게 되니까 증가한다고 얘기를 할 때가 있다고. 그게 아니라고. 얘가 먼저가 아니고 이게 먼저예요. 평균 변화율이 양수다가 먼저인데 미분이 되는 함수에 한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상수함수일 때는 제외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함수가 만약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얘는 증가함수다, 아니다? 준서야, 이거 증가함수가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 왜 안 되죠?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증가감소 판단은 뭘 가지고 한다? 원칙적으로? 요걸 가지고 한다. 그지? 즉,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여부는 함수가 미분 가능한지, 심지어 함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와 관련이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없다. 여기에 지금 연속에 대한 얘기가 어디 있어, 지금? 그 어떤 얘기도 없어요. fx에 대해 그 어떤 얘기도 없어. 그냥 요걸 만족하면 땡이야.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아무렇게나 두 점을 잡았을 때, 이 평균 변화율이
언제나 양수면 얘는 그냥 증가하는 함수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애들이 불연속 함수가 나오면 왠지 또 뭔가 찜찜하죠. 약간 뾰족한 함수, 미분 안 되는 함수 나오면 찜찜해. 근데 정의와는 무관하다고. 얘는 증가하는 함수가 맞아요. 얘는 그냥 증가 함수예요. 증가하는지는 뭐만 본다? x값이 커질수록 함수값이 커지는가만 보면 돼요. 실제로 계속 커지죠. 그죠? 다만 같으면 안 된다. 됐어요? 이게 증가함수의 정의이자 그 증가함수의 정의를 도함수를 이용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가지고 볼 수 있다?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여부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이 수투에서 보는 대부분의 함수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들을 위주로 보게 돼 있어요. 다음 함수는 다 미분이 되니까. 이게 함수의 증가 감소입니다. 됐죠? 그래서 결론.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지금 수학적으로 아주 엄밀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도함수를 활용해서 증가함수를 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얘는 오로지 이거야. f 프라임 x의 부호에 대한 얘기야.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하고 도함수가 음수면 감소한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너의 부호를 보면 내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 수 있다 입니다. 두 번째. 오늘의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는 함수의 극대 극소입니다. 극대 극소는 이제 수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면 용어 자체가 생소할 텐데 극대 극소는 사실 별거는 아니고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어떤 주변값보다 좀 크거나 같은 값, 주변값보다 좀 작거나 같은 값 이런 게 극대이고 극소예요. 예를 들어볼까? 그림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쉬운데 자, 이런 점. 얘는 잘 보시면 주변보다 좀 크죠? 그죠? 그럼 얘는 극대예요. 이런 거 극대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함수가 이렇게 가 있다고 해서 얘가 극대가 아닌 게 아니야. 그냥 주변보다 크기만 하면 돼. 이 주변을 딱 봤더니 얘는 주변보다 크죠? 심지어 크거나 같아도 돼요. 그래서 간단한 해석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뭐냐면 그냥 주변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값 이렇게 합시다. 요거를 이렇게 쓸게요. f a가 커나 같다 fx를 만족하는 구간 a 빼기 h부터 a 플러스 h가 존재하면 우리는 fx는 a에서 극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부등호가 반대면 극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처음에는 fa가 fx보다 크거나 같죠? 주변값보다 크거나 같은데 범위가 어때? a-h, a 플러스 h라는 거는 a라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주 작은 열린 구간을 말이에요. 여기가 a-h, 여기가 a 플러스 h. 이 h라는 거는 이게 그냥 존재하기만 하면 돼. 이러한 양수 h가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범위는 아주 작게 잡아도 돼요. 크게 잡았을 때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작게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당연히 극대가 되겠죠. 이런 데는 극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프상 판단하기가 상당히 쉽다고. 근데 여전히 함수의 극대 극소의 정의 자체에는 어떠한 언급이 전혀 없냐면 연속성이라든지 미분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예 없어요. 일절 없고 우리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여부는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과 원칙적으로는 관련이 없다입니다. 없다. 근데 미분 가능할 때, 도함수가 존재할 때는 이렇게도 판단한다 인 거지 원래는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갑시다. 자, 그러면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a에서의 이 함수 값은 주변을 잘 봐. 주변보다 값이 어때요? 사실은 이렇게 그어보면 명확합니다. 주변보다 값이 작거나 같죠. 그죠? 같아도 상관이 없어. 작거나 같으니 너는 극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극소가 된다고.
그럼 이렇게는 어때? 가다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가 또 A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함수값이잖아. 이렇게 보는 거잖아, 범위를. 그리고 이때를 보는 거죠. 그럼 얘는 분명히 주변에 있는 애들보다는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너는 극대가 된다고 이렇게 되면. 즉 함수값이 여기가 이제 함수값인지 너가 함수값인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죠. 이렇게 되면 어때? 가다가 뻥 뚫려 있어. 그리고 이런 데 예컨대 A가 있어. 그럼 얘는 뭐라고 보겠어? 주변 값을 보시면 주변보다 어때요? 분명히 작거나 같죠. 얘네가 더 크잖아. 옆에 있는 지 얘가 작거나 같죠. 작거나 같을 때는 극소가 된다고.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이 극대인지 극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그냥 극대 극소의 정의에 입각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이거 괜찮아요? 극소인 거 이해가? 주변보다 작거나 같죠? 얘네가 주변 값들이니까 주변에 있는 함수 값들과 비교를 하겠다는 거야. 됐죠? 이게 극대 극소에 대한 이야기고 아주 특이하게 이런 게 있어. 잘 봐. 함수를 이렇게 그려볼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함수예요. 너가 A, 너가 B, 너가 C라고 합시다. 다음 중 A, B, C 중에서 극대가 되는 점을 고르시오. 극소가 되는 점을 고르시오 라고 했을 때 먼저 극대가 되는 점은 A, B, C 중에 어디가 가능할까? A랑 B도 가능해야 돼요. B도 가능해야 되는 거 이해가? B가 왜 돼야 되지? 극대극소의 정의상 뭐가 들어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증가감소는 등호가 원칙적으로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증가감소는 등호가 빠져 있어요. 평균 변화 쪽은.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명확하게 구분해줘야 돼. 이런 점도 극대가 됩니다. 두 번째, 극소가 되는 점. 당연히 뭐겠어? B씨겠죠? 그래서 아주 개신기하게 극대이면서 극소인 점이 있다? 상수함수 내부에 있는 점들은 극대이자 극소인 점이 된다고.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적어서 저렇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너네 입장에서 어색하지? 뭐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닌 것 같은데 극대이면서 극소라고? 사실은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납득할 만한데 왜냐면 뭐 크거나 뭐 작거나 뭐 이렇지 않잖아. 같잖아 주변이랑.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극대이자 극소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공동 1등인 거예요. 다 공동 1등이에요. 다 1등이에요. 이 주변 애들 값이 다 같으니까. 그죠? 하지만 공동 1등은 뭐다? 공동 꼴찌이기도 하다. 그래서 극소이기도 하고 극대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 이런 정의에 대한 부분은 고등학생들도 모호하게 기억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그냥 단순하게 매번 미분해가지고 0 되는 거 찾고 그런 식으로 극대극소를 하시면 조금 개념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기억을 하세요. 자, 극대극소의 정의는 뭐다? 그냥 주변보다 크거나 같거나 주변보다 작거나 같은 점이 극대이거나 극소가 된다.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증가감소, 극대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서도 미분 가능성과 무관한 어떤 극대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역시 fx가 미분 가능하다면 이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들어가면 우리는 사실은 극대극소에 대한 판단을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너의 f'x의 부호 변화를 가지고 합니다. 부호 변화가 중요해요. 변화. 자, f'x의 부호 변화가 있으면 도함수가 존재할 때는 우리는 극대 혹은 극소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만약에 부호가 바뀐다면 f'x가 플러스라는 거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마이너스라는 거는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분명히 그 경계에서 최대가 되는 순간이 뭔가 주변보다는 큰 값이 존재할 거야. 그 순간이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극대가 됩니다. 당연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오시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보시다시피 주변보다는 좀 작거나 같은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우리는 극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함수의 증가 감소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는 f'x의 부호를 가지고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등호가 순간적으로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 도함수에 어떤 부호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그 점에서 극대 혹은 극소가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이 문제를 이제 풀어낼 때 다음 fx의 극대값, 극소값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막 나오거든. 예를 들어볼까?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 의 극대 극소인 x와 그때의 함수값을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극대이다, 극소이다는 x좌표를 말하는 거고요. 얘는 지금 x좌표를 말해요. x는 a에서 극대이다, 극소이다. 그리고 요 그때의 그 순간에 그때의 함수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극대값, 극소값 이렇게 부른다고. 즉 극대값, 극소값은 극대이고 극소인 그 x좌표에서의 함수값을 뜻해요. 즉 fx가 1에서 극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x가 1일 때 극대라는 소리고 fx가 극대값 3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1에서의 함수값이 3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은 y좌표를 뜻하고 극대이다, 극소이다는 x좌표를 뜻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잘 봐. 극값을 찾아야 돼. 나는 극값을 찾으려면 무조건 f'x의 부호를 찾아야 돼. 도함수의 부호가 달라지는 순간이 우리는 극값이 될 거야. 수빈아, 정신 차려. 오늘 졸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도함수를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할 줄 알아야 된다? 도함수를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이 이차함수가 나왔으니까 이차함수는 그리기가 되게 쉽잖아. 그릴 줄 알잖아. 그린다고. 그려본다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생겼어? 0이고 마이너스 2고 이런 식으로 생겼지. 이게 지금 f'x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관찰해야 될 대상은 뭐냐면 도함수의 부호라고. 부호를 본다고. 부호가 어때? 처음에는 플러스였죠. 그랬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다시 플러스가 됐지. 그러면 보시다시피 fx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했을 거라고.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 그래서 극대 값은 마이너스 1 때가 극대가 되는 거고 0일 때가 극소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을 너에다 넣었을 때가 극대 값인 거고 0을 너에다 넣었을 때가 극소 값이 나온다고. 이렇게 갖다 대입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투 미적을 풀다 보면 허구한 날 무슨 짓을 하냐면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아. 맨날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나요? 진짜로? 맨날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아. 지금도 미분에서 0 되는 실근을 찾은 거잖아. 왜 실근을 찾는 거냐면 나는 분명히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 근데 너네 사이값 정리 기억나니? 함수 연속 단원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연속 함수가 넘어간다면 그 순간에 반드시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 실근의 존재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연속 단원에서의 사이값 정리였어요. 그럼 도함수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훌쩍 넘어가겠어? 미분 가능하다는 건 도함수가 연속함수라는 얘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려면 잠깐만 안 돼. 큰일 나. 넘어가려면 0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허구한 날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는다고. 너네 미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0 되는 걸 찾는다는 근을 찾는다는 거죠. 그럼 근을 찾는다는 거는 인수분해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만약에 인수분해 한다 잘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뭐 근과 계수도 써볼 거고 뭐 정 안 돼. 근의 공식도 써볼 거고 뭐 정 안 돼. 그래프도 그려볼 거고 그래도 안 돼. 뭐 평균값 정리, 뭐 사이값 정리 이런 것들을 쓸 거고. 그래서 0이 되는 순간은 끊임없이 찾아간다고. 왜? 부호 변화가 있는 순간이 그 순간이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뭐냐면 아주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1차적으로 f'x가 0인 순간을 관찰하는 거는 맞아. 근데 나의 질문은 야 f'x가 0이라고 해서 어떤 예컨대 f'x가 3일 때 0이 됐어. 그러면 3에서 그 값을 갖는다. 이게 맞겠어? 틀리겠어? 다시 f'3이 0이야. 미분 가능한 함수 fx야. f'3이 0이야. 그러면 fx는 3에서 극대 또는 극소이다. 이 명제가 맞겠어? 틀리겠어? 맥락이라는 걸 잘 들어보면 딱 봐도 맞겠어? 틀리겠어? 틀리겠죠? 왜 틀린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틀릴까요?
틀리다는 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야, 어떤 점에서 도함수가 0이 될 수는 있는데 0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을 수 있어? 부호 변화가 없을 수 있어. 다시 극값의 존재성에 대한 판단은 미분계수가 즉 도함수가 0인 걸 가지고 판단하는 이유는 부호 변화가 있는 순간에는 무조건 0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0인 것들을 쭉 펼쳐놓고 관찰을 한다고. 아, 너는 부호 변화가 있네. 이 새끼는 부호 변화가 없네. 이렇게 본다고. 너는 0인데 부호 변화가 없네? 이런 것도 있다고. 어떤 게 있을 수 있어? 아까 내가 어떤 거 했어? x 3승. 도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지.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x 3승.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잖아. 0에 갔다가 플러스 0 플러스면 모습이 어떻게 나온다고? 증가, 접선의 규격이 0 다시 증가된다고. 그래서 가다가 접선의 규격이 0 되고 다시 증가한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x3승이랑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겼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다시피 극값이 있어 없어? 없잖아.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어떻게 극값이 있어? 즉 극값의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는 무조건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 부호 변화를 찾다 보니까 내가 f'x가 0인 순간을 관찰할 뿐이고 그것이 반드시 극값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예요. 절대 아니다. 됐죠? 하지만 주로 이 중에서 있다. 주로 이 중에서 있다. 그리고 미분이 안 되는 함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절대값 x 이런 거. 야, 이거 어떻게 생겼어? 뾰족 이렇게 생겼지. 근데 누가 봐도 0일 때 얘는 뭐야?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극소라고 부른다. 주변보다 작잖아. 극대극소의 정의는 미분 가능성과 원칙적으로는 상관이 없다니까? 여기서 미분이 안 되기 때문에 너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게 아니라 그는 극대극소를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극대극소는 그냥 주변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돼. 크거나 같거나. 그러니까 얘는 극소라고. 하지만 도함수의 부호 변화는 어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왜냐면 얘는 이쪽은 마이너스 1이고 이쪽은 1이죠. 도함수를 그려보면 이렇게 가다가 미분이 안 되고 이렇게 생겼다. 1, 1.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일어난다고 이렇게. 그럼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 맞지? 감소하다 증가하고 연속함수는 무조건 극값을 갖는다고. 사실은 지금의 현 교육과정에서 극대극소의 이 사전적인 정의가 요 대학교 수학에서 아주 엄밀한 캘큘러스라는 그런 과목 공학수학을 배울 때 정의를 하는 방법인 것이고 기존의 고등수학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안 했어요. 기존에 어떻게 했냐면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대이다. 감소하다 증가하면 극소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쳤었다고. 근데 이제는 불연속인 거에 대해서도 미분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더 폭넓게 이해를 극대극소를 정의할 수 있게끔 대학에서 사용하는 정의로 바뀐 거예요. 바뀐 지 몇 년 됐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증가하다 감소하거나 감소하다 증가하면 그 값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죠? 증가 감소에 대한 판단은 뭘로 한다? f'x의 부호로 한다. 증가 감소가 달라졌으니까 부호가 달라졌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접선의 방정식은 사실은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미분계수 값에 대한 얘기였어. 접선의 기울기에 대한 얘기였어. 미분을 했을 때 1을 넣었을 때 예컨대 3이 나왔어. 기울기가 3이야. 미분을 해서 뭐 기울기가 5인 걸 찾았어. 그럼 어쨌거나 기울기가 5야.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였지. 부호가 그닥 중요했니 안 중요했니 지난 시간에 하는 내용은 도함수의 부호가 그닥 중요하지는 않았어. 오늘의 핵심 주제는 뭐야? 도함수의 부호야. 오늘의 핵심의 주제는 f'x의 부호가 된다고 사실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미분 가능한 함수에 한해서 그걸로 풀어내는 거고 그렇지 않은 함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증가감소의 정의라든지 극대극소의 정의를 엄격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지. 그냥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자. 그지? 이 정도 일단은. 근데 왜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는지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한 겁니다. 지금. 어려워? 안 어렵지? 미분할 줄 알자. 인수분할 줄 알자. 끝이자. 그지? 그래서 맨날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는다고. 맨날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접선의 방정식 할 때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았어? 아니잖아. 왜? 그때는 부호에 관심이 없었거든. 오늘은 이제 비로소 도함수의 부호라는 건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는구나. 증가 감소를 알려주는구나. 증가 감소에서 우리는 극대극소를 판단할 수 있구나. 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건 다 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볼까요? 지난 시간에 한 것보다 개념적으로 설명한 건 별로 없죠. 결론은 뭐다?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자. 왜? 그 중에서 부호 변화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증가, 감소, 미분계수, 부호, 뭐 0보다 클 때, 작을 때, 감소할 때 역은 성립하지 않고 저쪽은 뭐 쭉 한번 보세요. 증가 상태, 감소 상태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 극값을 가지면 f'a가 0이다. 자, 요거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봐봐. 그 함수의 극대극소라고 돼 있는데 밑에 괄호 2번에 아니 요거 앞에 개념 앞에 페이지 개념에 보시면 소괄호 2번에 극값의 판정이라고 써 있죠. 극값의 판정. 약간 작지만 진한 글씨로 극값의 판정이라고 써 있어. 그 바로 밑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이다. 요거 밑줄 칠게요.
다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이다. 정확히 어디 있냐면 밑에서 한 대여섯 번째 줄쯤에 있습니다. 그거를 밑줄을 쳐놓을게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fx가 미분이 된대. 그럼 미분이 된다는 건 도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어떤 a라는 점에서 극값을 갖는데, 근데 극값의 존재성은 무엇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냐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a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거는 그 a라는 점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든 부호가 달라졌다는 얘기야. 근데 부호가 달라지기 위해서 도함수가 연속함수인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그 점에서 반드시 0을 거쳐와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a인 순간이 정확히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한테 그 값을 찾으라고 할 때도 있지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fx는 1에서 극대값 3을 갖는다. 그럼 두 가지인 거예요. f1이 3인 것도 맞지만 f 프라임 1이 0인 것도 찾아야 된다고. 다시 fx가 1에서 극대값 3을 갖는다 라고 하면 1일 때 함수값이 3인 것도 맞고,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 fx였으면 f'1일 때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거기 때문에 f'1이 0이란 소리예요. 그렇게 두 개의 식을 제공한다고. 됐죠? 자, 넘어갑니다. 그럼 다 했어요. 오늘 설명한 거 별로 없죠. 자, 문제 봅시다. 1번. 자, 그래서 이 극대극소와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은 4차 함수보다는 3차 함수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3차 함수 미분하면 몇 차 함수냐면 2차 함수 나오죠. 근데 여러분은 2차 함수에 대한 해결을 어디서 배웠어? 중딩 때랑 수상에서 많이 배웠어요. 2차 함수 무슨 부호라든지 어디서 뭐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것들. 그러면 이쪽은 결국에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다 2차 함수 방부등식에 대한 얘기야. 왜냐면 f를 미분한 f'x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얘기죠. 2차 함수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들어가냐면 2차 함수의 판별식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고, 구간이 잘려 있을 때는 그 잘린 구간에서의 부호에 대한 판단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뭘 잘해야 된다? 수상을 잘해야 된다. 수상 앞부분 잘해야 돼요. 2차 방정식, 부등식, 2차 함수, 대칭축 잘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함수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즉 실수 전범위죠. 그래서 증가하도록 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자, 그럼 증가 동그라미. 어쨌거나 증가하고 싶다는 거는 fx 지금 보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죠. 그러니까 바로 미분을 해줍니다. 미분을 해서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a. 자, 여기까지가 누구냐면 너의 도함수예요. 이 도함수가 증가한다는 건 부호가 어떻게 된다? 0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괜찮다. 그럼 이제 나는 이 문제가 수투에서 뭘로 바뀌었냐면 그냥 2차 부등식 문제로 바뀌었어. 실수 전체에서 이게 돼야 된대. 그럼 당연히 문제를 어디로 끌고 가? 2차 함수의 부등식. 즉 너가 x축과의 관계를 뜻하는 거니까 여기서의 너의 판별식으로 끌고 가겠지. 판별식이 0보다는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작가시지 작가, 그지? 이렇게 돼야 되지. 안 써줘도 되죠? 이 정도 넘어가도 되지? 이거 엄마가 써줄 수 있지, 집에 가면? 알았어, 미안해. 자, 2번 볼게요. 계산 안 할게요. 이 뒤 것들 빨리빨리 해주게. 그 다음에 또 역시 이번에는 fx 또 실수 전체 또 감소하도록 하나. 아, 그럼 기본적으로는 너는 2차 함수의 방부등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은 범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실수 전체죠. 2번도 실수 전체예요. 3번도 실수 전체예요. 근데 4번을 보시면 범위가 어때? 열린 구간 1부터 3,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 그럼 이때는 범위가 제한된 함수의 2차 부등식을 잘 풀 수 있겠니? 이런 얘기야. 여전히 뭐다? 다 수학상이다. 그러니까 수학은 굉장히 이런 것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너네가 이 부분을 못한다? 그럼 이거 수투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수학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수투에서 필요한 지식은 뭐다? 요거 미분할 줄 아는 지식. 근데 이거 이 중에서 미분 못하는 사람 있다? 없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도 너를 미분하시면 f'x가 나오겠죠. f'x 바로 써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x 마이너스의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ax 더하기 a. 이번에는 너가 감소해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근데 여기선 0보다 커나 같고 여기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판별식이 여기서 부호가 바뀌는 게 아니고 어차피 판별식이라는 거는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또 판별식, 또 짝수근의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끝. 이렇게. 왜냐면 얘는 이번에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어차피 안 만나는 거 똑같아. 물론 접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2번. 자, 용어만 볼게요. 밑줄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역시 역함수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그럼 역함수의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 배우냐면 우리가 수학 하에서 배우죠. 합성함수, 역함수 이런 함수의 정의와 관련된 쪽에서 배워요. 그러면 연속함수에 한정해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죠?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그럼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연속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져야 되죠? 한 번 증가한 함수는 영원히 증가하고 한 번 감소한 함수는 영원히 감소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연속함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하나의 y값에 따른 여러 개의 x좌표가 대응되는 경우가 있고, 즉 1대1 대응이 깨지죠. 즉 연속함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증가했지? 그럼 계속 증가해야 돼. 이런 식의 문제를 풀은 게 수학하에서 분명히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계속해서 증가하든 계속해서 감소하든 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니 여전히 너의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내는데 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4번을 보시면 범위가 제한되기 시작하죠. 그죠? 3번 같은 경우에는 너가 만나는 점의 개수 GT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사실 뭐냐면 지금 요 곡선이 있잖아. 3차 함수잖아. 그지? 3차 함수는 사실은 이렇게 생겼을 수 있거든.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럼 여기다 t를 막 갖다 그어봐. 그럼 개수가 어떻게 돼? 한 개, 한 개, 한 개 어떻게 돼? 두 개, 세 개. 개수가 어떻게 돼? 개수가 달라지지. 그지? 개수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개수로 정의된 함수는 무조건 불연속이에요. 왜냐면 1로 쭉 가다가 멀쩡히 잘 가다 갑자기 2가 됐다가 갑자기 3으로 가거든. 이렇게. 이런 순간에 불연속이 된다고. 여기 딱 접하는 순간을 경계로 해서 불연속이 된다고. 즉 이런 모습이 나오면 안 된다고. 증가하다 감소하다 뭐 이런 게 되면 안 된다고. 개수가 여러 개가 되면 안 된다고. 어차피 양끝 쪽으로 가면 무조건 교점의 개수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건 GT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그어도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거를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1대1 대응이라는 소리랑 똑같다고. 그래서 3번은 그냥 1대1 대응 표현과 똑같아요. 역함수가 존재한다와 똑같다고 사실은. 그러니 풀이가 2번과 3번은 똑같아요. 다만 표현이 다채롭죠.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다음과 같은 GT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풀이 자체는 결국엔 뭐야? 결국에는 이거야. 그치? 넘어갑니다. 4번 볼게요. 자, 4번을 한번 선생님 설명을 해줬으니까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열린 구간에서 감소한다. 어떻게 해석한다? 너의 도함수가 이 구간에서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부분은 2차 부등식 문제이다. 풀어보세요. 혹시 작년에 비 엄청 많이 왔을 때 집 주차장 잠긴 사람 없나요? 약간 차를 좀 옮겨야 됐다든지. 괜찮나요? 우리 강남이 지대가 은근히 낮아가지고 비 피해가 많은 지역인데. 이쪽이 반지하도 사실 많거든. 반지하 막 물 차고 막 난리도 아니죠. 이번에 다음 주까지 비가 계속 온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까 모르겠네. 선생님 그때 비 엄청 많이 왔을 때는 어디는 물이 막 고여가지고 차가 못 지나가고 막 그랬어요. 차가 물이 너무 많이 고여가지고. 선생님 풀었니?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보면 감소한다. 구간에서의 감소.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간에서의 감소, 증가 감소 판단이네. 그럼 원래는 x1, x2에 대한 이야기, 평균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니까
얘는 다항함수. 다항함수니까 아, 너는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구나. 즉 f'x를 일단은 구해 주시고 얘를 이제 어떻게 써먹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이 구간에서 1부터 3에서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간이 1부터 3. 그러면 이 2차 함수를 내가 그렸을 때 대칭축이 정해져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대칭축이 1로 정해져 있고요. 그럼 1부터 3이니까 내가 이렇게 1부터 이렇게 여기까지만 이렇게 나눠서 그리시면 됩니다. 함수를 정확히 1부터 3만 그려주시면 돼요. 0보다 작거나 같고 싶으니까 x축의 위치는 이렇게 지나가면 되거든. 즉 내가 3을 대입했을 때 이 값이 있을 거 아니야. 3을 갖다가 넣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27 빼기 18이니까 9 더하기 2a 요게 0보다는 좀 작거나 같아도 괜찮죠. 사실 여기가 등호가 빠져 있어도 여기가 등호가 빠져 있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도 전혀 상관은 없다. 이렇게 끝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푼다는 거예요. 그 구간 내에서 잘라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쉬운 이유는 뭐냐면 도함수 자체가 어디가 축인지가 명확하죠. 자, 2번을 한번 보세요. 2번을 보시면 2번은 여기다 이거 지워도 되죠? 여기다가 3을 넣었어요. 도함수에 3을 넣었어요. 선생님 그린 그래프가 도함수예요. 도함수. 여기 27 빼기 18 더하기 2a 한 거거든. 자, 그럼 2번 바로 f'x 써볼게요. f'x는 마이너스에 3x제곱 빼기 2ax 다음에 더하기 9. 자, 얘가 요 구간에서 이번엔 증가하고 싶죠. 커 나갔다 0이네. 구간은 마일부터 1까지.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돼야 되죠? 이거는? 어떻게 생겼지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지. 그지? 근데 마일과 1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a 값에 따라서 지금 대칭축 자체가 마이너스에 3분의 a가 나오거든? 그럼 이제 또 얘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이걸 가지고 막 경우를 나누고 막 번거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마일도 집어넣고 1도 집어넣고 각각에서 0보다 커 나갔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꼭지점이 최소가 될 일은 없잖아. 그지? 얘는 마일 1이라는 구간에서 기껏해야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거나 뭐 이렇게 생겼거나 약간 이런 모습들일 거라고. 그러면 양 끝에서만 0보다 커 나갔다면 이런 식으로 양 끝에서 0보다 커 나갔기만 하다면 분명히 이거를 전체 이 구간에서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그냥 마일 대입하고 1 대입하고 풀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A가 좀 불편하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냐면 얘를 넘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넘겨주시면 커 나갔다 2ax 짠. 요렇게 풀어내는 방법이 아주 좋아요. 사실 마일과 1을 대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마일과 1을 언제 대입을 못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호가 양수니까 음수니까 위로 볼록하고 이때가 최대고 그래서 이걸 풀어내기가 굉장히 쉽거든. 그냥 마일과 1 대입하면 풀리거든. 야, 근데 만약에 부호가 여기가 플러스였다라고 생각을 해볼까? 플러스가 되면 그때부터 또 골치가 아파. 왜 골치가 아프냐면 야, 플러스가 되면 도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야. 맞아? 근데 대칭축은 3분의 a야. 그러면 마일과 1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마일 1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마일 1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마일 1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경우가 세 가지가 있잖아. 세 가지를 다 나눠서 각각의 케이스마다 너를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요 꼭지점이 구간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풀이 자체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훨씬 더 번거롭다고. 훨씬 더 어려워요. 이런 상황에 쓰기가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요겁니다. 이렇게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2차 함수랑 마일부터 1까지를 잘라서 이렇게 해서 2ax가 밑으로. 그럼 가다 보면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있겠지? 접할 때보다는
네가 더 이제 위에 있으면 되고 또 이쪽. 그래서 요 사이 범위가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조금 심한. 근데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식을 변형, 식변형을 가지고 관찰하는 관점을 조금 바꾸겠다는 거야. 원래는 요 이차함수와 x축의 관계를 관찰하던 것을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와 이 원점을 지난 직선의 관계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 방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수투할 때도 계속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할 때 쓰이고 미적분에서도 쓰이고 우리가 수원에서 지수로그 함수 치환을 했을 때 이차함수 나왔을 때 삼각함수 치환해서 이차함수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쓰입니다. 됐죠? 이거 수상할 때도 나와 어차피 수학상할 때도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 그럼 원래 경우 나눠가지고 풀죠. 근데 이항시켜서 그래프로 풀려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비 진짜 많이 온다. 자, 다음에 자 5번 같은 게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이제 근해 분리라고 부르죠. 근해 분리.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요 f 프라임 x 즉 2차 함수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한번 볼게요. 자 f 바로 프라임 x로 간다. 너는 3x제곱 더하기 2ax 그 다음에 빼기 9까지. 자 얘가 1부터 2에서는 감소, 3보다 클 땐 증가. 1, 2 감소. 다시 3 증가. 감소 증가는 용어만 감소 증가인 거고 f'x의 부호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 그럼 f'x 이차함수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x축 잡아주시고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증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습니다. 그러면 1과 2는 요 사이에 있어야 되죠, 사실은. 1, 2 이런 식으로 있고 3부터는 증가해야 되니까 3은 이쪽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f'x 잡아주시고 그렇다는 거는 1이랑 2를 넣었을 때는 0보다 작으면 되고요. 3을 넣었을 때는 0보다 크면 되는데 여기가 등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대입을 했을 때의 값은 등호가 들어가도 되죠. 자, 1 들어가 보시면 3a, 3 더하기 2a 빼기 9가 0보다 커 나갔다. 작거 나갔다. 이때 0보다 작거 나갔죠? 그 다음에 2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 2 들어가면 12 더하기 4a 빼기 9 역시 작거 나갔다. 마지막으로 3 들어갔을 때는 0보다 커 나갔어야 되죠. 27 더하기 6a 빼기 9 커 나갔다 0.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너랑 너 사이에 이렇게 실근을 가지면 되죠. 2랑 3 사이의 실근, 1보다 작은 실근, 이런 실근의 존재성과 똑같다고. 그래서 근해 분리라고 부른 거예요. 아마 수학 상할 때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너보다 큰 실근, 너보다 작은 실근 이런 식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우리 증가감소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6, 7, 8 풀고 잠깐 쉬겠습니다. 6번 볼게요. 함수 fx 너가 열린 구간에서 감소 동그라미 할 때 양수의 최대값. 역시 증가감소에 대한 얘기니까 역시 도함수를 봅시다. f'x 미분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9. 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나? 그래프도 그려지지 않나? 도함수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3, 3. 그때 너가 마이너스 a부터 a라는 열린 구간에서 감소한대. 감소. 그러면 너를 기준으로 대칭인 거잖아. 이렇게. 너가 a, a. 보시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음수죠. 도함수가 음수기 때문에 감소하는 거 맞죠. 근데 a 값의 지금 최대값을 물어보고 싶은 거니까 a가 커진다는 거는 이 범위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커질 수 있냐면 정확히 뿔마 3까지 커질 수 있죠. a의 최대값은 3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거 이해가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7번이 어렵고 8번이 조금 쉽거든. 8번이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선생님이 7번 풀어주고 잠깐 쉬겠습니다. 8번 한번 풀어볼게요. 8번 풀어보세요. 8번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러분이 접선의 y절편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접선의 방정식 식에다가 t를 대입해서 y절편인 gt를 구하시고 그것이 0부터 5 사이에서 증가하게끔 하는 a의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 즉 g't에 대한 얘기인 거죠. 해보세요. 8번 먼저 하고 7번 하겠습니다. 천천히 fx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접선의 방정식에서 접선의 y절편 구하고
y절편을 t에 대해서 표현한 다음에 t를 미분을 해서 gt의 증가감소 판단을 한다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접선의 방정식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투는 앞에 거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많이 돼 있다고 했죠. 접하는 상황도 진짜 많이 나와요. 뒷부분 풀다 보면. 그래도 극대극소 증가감소 많이 어렵진 않죠. 그냥 뭐 2차 방부등식 얘기이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이해만 간다면 미분해서 맨날 부호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투에서는 이런 식으로 도함수의 어떤 부등식을 풀어낼 때 다항함수로 이루어진 방정식 부등식을 풀어낸다면 미적분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인 코사인 함수, 뭐 탄젠트 함수, 로그 함수, 지수 함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역시 또 도함수를 구하고 또 방부등식을 풀어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수원과도 연관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수로그 방부등식, 삼각함수 방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수원 수투의 완벽한 상위 호환 과목이 미적분이에요. 방학 때 그래도 미적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겨울방학 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수원 수투 좀만 안 까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미적분 생각보다 뭐 대단한 거 없어요. 내용이 좀 많아서 그렇지. 미적분을 해야 아 이제 좀 진짜 수학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납니다. 수투까지는 애들 장난이라. 지영이 GT 구했어? GT 미분했어? 그럼 이제 거의 다 한 거죠. 수업 풀었니? 수빈이 미분했니? 접선의 방정식 구했어? 접선의 방정식 안 구한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부터 보여줄게요. 자, 일단은 x가 t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죠. t인 순간의 접점 x좌표 t라고 놨을 때 f't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럼 너를 미분해서 t를 넣은 3 t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2 t 더하기 a 여기까지가 접선의 기울기 x 빼기 t 더하기 뒷부분 t3승 마이너스 a 플러스 2 t제곱 더하기 a t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접선의 방정식 식이에요. 너의 y 절편이라 함은 당연히 x가 0인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0인 거를 대입해서 정리를 하시면 GT가 나옵니다. 그래서 GT는 단계별로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내가 GT까지만 구했어도 괜찮아요. 자, 너랑 마이너스 2 T3승 나오죠. 그 다음에 너랑 플러스 A 플러스 2 T제곱 나오고요. 마이너스 AT 플러스 AT라서 없어집니다. 자, GT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까지가 1단계죠. 자, 그러면 GT의 어떤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0부터 5까지 증가하고 싶으니까 너의 도함수에 해당하는 G'T를 본다고. G'T의 부호를 봐주셔야 되고요. 마이너스 6 T제곱 더하기 2 A 플러스 2 T 짠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보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니? 얘는 T가 0일 때랑 그 다음에 나눠주면 3분의 A 플러스 2에서 실근을 가져요. 그러면 우리는 0부터 5까지 얘가 증가하고 싶다고 그랬거든? 즉 얘가 크거나 같다 0인데 범위가 0부터 5. 그럼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2차 함수가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A 플러스 2겠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A 플러스 2겠어? 0이 왼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 돼? 0이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되죠. 0이 이쪽에 있어야 돼요. 왜 0이 이쪽에 있어야 되냐면 0부터 5라는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함수가 이렇게 나오고 0이 여기 있고 5가 한 요쯤에 있어서 아, 이 사이에서는 플러스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A 플러스 2인 거예요.
즉 3분의 a 플러스 2의 값은 반드시 5보다는 좀 크거나 같은 것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같을 때니까 넘어가 보면 a의 최소값은 13이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거꾸로면 이렇게 생겼잖아. 야, 여기가 0이면 5는 한 이쯤에 있고 이 부분은 마이너스잖아. 증가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이건 안 된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극대극소 풀고 마치겠습니다. 응? 7번 안 했다. 그러네. 7번 하고 할까요? 왜냐면 7번이 증가감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주고 쉴게. 잠깐만. 7번까지 합시다. 맞아. 미안해. 깜빡했어. 칠판을 마침 다 썼길래. 자, 7번까지만 설명할게요. 7번 선생님이 하겠습니다. 보시면 함수 fx가 이렇게 돼 있는데 밑줄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 자, 절대값 함수가 이제 우리가 함수를 복잡하게 만드는 주범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절대값 함수 늘 불편하긴 한데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 언제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나누시면 되고요. 요거 지금 가운데 오타가 하나 있거든. 는 요거 아니고요. 15 절대값 요거 아니고요. 여기가 플러스예요. 플러스일 겁니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는 플러스였던 것 같은데 플러스일 거예요. 찾아보자. 7번에 플러스예요. 이게 fx가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x 3승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15x 15 x 빼기 2a인 거죠. x 빼기 2a 플러스 3 이게 언제냐면 x가 2a보다 커나 같을 때 x가 2a보다 작을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등호를 가운데 이상하게 있는 등호를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지금 얘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싶고 실수 a의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죠. a의 최대값. 자, 그러면 함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자. 절대값 함수라는 거는 어떤 fx는 지금 다항함수죠. 다항함수에다가 일부에다 절대값을 씌웠는데 절대값을 씌우면 어떤 함수가 미분이 되다가 미분이 안 될 수는 있지만 뭐 연속이던 게 불연속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절대값을 씌웠다고 해서 뭐 연속성이 깨지진 않습니다. 어차피 a 들어가면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연속함수인데 연속함수 중에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싶다는 거는 사실은 도함수가 계속해서 0보다 크면 돼요. 2a인 순간을 제외하고 2a일 때는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미분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도함수를 구해볼게요. f'x 증가감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도함수를 구해서 이렇게 넌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잘 봤더니 얘가 0보다 커나 같아야 되고 얘도 0보다 커나 같아야 되거든. 요 범위에서 얘는 요 범위에서 근데 얘는 3으로 약분해 봤더니 이렇게 생겨서 보시다시피 판별식이 어때요? 판별식이 음수가 나와요. 판별식이 음수라는 얘기는 이와 같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항상. 즉 A값과는 무관하게 얘는 어차피 항상 0보다 커 나왔대요. A라는 거는 지금 도함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이 범위에만 영향을 주거든? 그럼 얘를 한번 보자 이거야. 너도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너는 인수분해가 된다고. x가 마이너스 5다 작거나 같거나 x가 1보다 커나 같거나 이렇게 되죠. 이 범위에서 0보다 커나 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의 최대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보시면 2a라는 값을 경계로 해서 이 도함수를 따라가는 거거든. 근데 이 도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5 1이야. 근데 얘는 2a보다 작을 때 이 도함수를 따라가야 돼.
그러면서 도함수는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야 돼요. 최소한 이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2a라는 것의 위치가 2a가 마이너스 5보다는 좀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쪽 범위에서 너가 0보다 크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증가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널 따라가다가 그 이후에는 얘를 따라가. 근데 얘는 어차피 항상 0보다 커. 이거 괜찮죠. 2a는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최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 자, 괄호 1번 보시면 fx는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 그 값을 구한다는 거는 미분에서 0되는 점을 찾고 그때의 함수 값을 구하는 게 그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fx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2x 빼기 7 여기에다가 이제 너를 미분을 해서 언제 0이 되는지를 찾아봅시다. 는 0. 는 0인 순간을 보는 이유는 언제 부호가 달라지는지를 보기 위함이다. x는 마이너스 1과 2 나오죠? 이렇게. 그럼 마이를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각각 뭐가 되냐면 요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실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로 가는 걸로 미루어 보아 마이너스 1에서는 극대가 되고요. 2에서는 극소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은 값이 극대값, 2를 넣은 값이 극소값이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극대값 마이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근데 더하기 12 빼기 7이니까 0 나오네요. 극소값 2를 넣어보시면 16 빼기 12 4죠. 빼기 24 마이너스 27이 되겠네요. 짠. 괜찮아요? 그냥 계산은 그냥 암산으로 간단하게 했어요. 자,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2번도 이제 미분을 해서 찾으시면 되는데 fx 너가 x 4승 빼기 2x제곱 더하기 2.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함수 구해보시면 4x 3승 마이너스 4x 이게 언제 0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x로 묶어주시고 4x로 묶어주시면 4x x제곱 빼기 1이니까 빼기 1 x 플러스 1. 그래서 부호의 변화를 본다면 얘는 지금 0일 때가 있고 1일 마일일 때가 있고 0일 때가 있고 1일 때가 있죠.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호만 볼게.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와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다면 음수, 양수, 아니지? 양수,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부호가 번갈아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 개의 경계를 건너갈 때마다 하나씩 부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호가 이렇게 교차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이때는 극소가 되고 너는 극대가 되고 다시 극소가 되겠죠. 얘네를 각각 대입을 해보시면 사실은 1 넣었을 때랑 마일 넣었을 때 보니까 값이 서로 같죠. 그래서 1 넣나 마일 넣나 1이 나오고요. 0을 넣었을 때는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극대값은 0일 때가 2고 극소값은 1이 나옵니다. 이렇게. 됐죠? 넘어갑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도 미분에서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겠죠. 미분에서 그냥 0 되는 거를 찾아보시면 눈으로 암산 가능합니다.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은 0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갖는다는 게 보여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입해 보시면 f알파, f베타 다 나오고 좌표 두 개 나오니까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은 넘어갈게요. 11번 봅시다. 자, 다음과 같은 함수는 x는 a에서 극소값 b를 갖고요. fx 위의 점
2,F2에서 접하는 직선이 L이라고 한다면 그 L이라는 점부터 A, B까지의 거리가 얼마인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언제 극소가 되는지를 찾아야 되겠지. 그냥 극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극소가 되는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일단은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너를 가지고 도함수를 구해서 언제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찾아봅시다. x제곱 빼기 2x 빼기 3인데 인수분해 해보시면 마이너스 3과 아니죠? 마이너스 1과 3에서 그런 것 같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보시다시피 부호의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3일 때가 극소가 나옵니다. 너가 A예요. 그러니 A, B는 뭐가 나오냐면 3, 3 넣어보시면 요거 9 빼기 9 빼기 9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A, B라는 점을 찾았으니 이제 x가 2일 때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만 구하시면 끝나겠죠. 자, 2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알면 되는데 이 미분계수는 여기다 2를 넣어보시면 4 빼기 4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좌표는 2, F2 여기다 2를 넣어야 되겠죠? 2를 넣어볼게. 2를 넣어보면 마이너스 10 된다, 그지? 3분의 8이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2 나오겠는데 이렇게 거지 같은 숫자가 나오지만 일단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도 나왔고 한 점도 나왔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써봅시다. 마이너스 3에 x 빼기 2에 빼기 3분의 22가 나와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요 직선부터 3, 마이너스 9까지의 거리가 d인 거죠. 뒷부분은 계산을 좀 생략할게요. 여기까지 직선 나오고 점 나왔으면 끝났죠? 넘어갑니다. 12번 보시면 자, 다음과 같은 함수 fx에서 우리가 1에서는 극소값 마이너스 4를 갖고요. 2에서는 극대값을 가질 때 그 극대값이 얼마인지를 구해달래. 그럼 이제는 미정계수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ABC를 결정하는 문제이고 fx 함수를 줬어. 이렇게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자,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시사합니다. 첫 번째, f1은 마이너스 4라는 걸 뜻하고요. 두 번째는 1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라는 걸 뜻해요. 이렇게 두 가지를 뜻합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죠? 미분 가능한 함수가 어떤 점에서 극값을 가진다라는 의미는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x는 2에서도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죠? f'2도 0이라는 소리네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식이 세 가지입니다. 식이 세 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두 실근을 알잖아. 1과 2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x마 1, x마 2 이렇게. 그럼 여기서 분명히 뭐가 나오냐면 AB 값이 나와요. AB 값이 나오면 1 들어가면 4 나오죠? 그래서 AB 값이 나와서 1 들어가면 요거 4 나와야 되니까 C 값이 나옵니다. AB 값 구해보시면 요거 전개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8 나온다. 플러스 18. 18이 2A가 나오고 상수항이 B죠? B는 마이너스 2 나오네요. 마이너스 12. 이렇게 구해지더라. 그럼 요거를 갖다가 대입한 다음에 F1까지 대입해 주시면 C가 구해집니다. ABC 구하면 극 대값을 구하는 거는 그냥
함수에다가 2를 넣어주시면 되죠. f2가 얼마니를 물어본다.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12-2번은 미분을 해보시면 미지수가 아예 없기 때문에 언제 극대고 언제 극소인지만 찾으면 돼. 극소값이 5라고 했고 언제가 극소가 나오냐면 이 미분을 했을 때 함수가 이렇게 나와요. 3x제곱 마이너스 6x. 그럼 너의 도함수는 보시다시피 0일 때랑 2일 때의 근을 가져요. 그럼 당연히 극소가 되는 순간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때가 극소입니다. 문제에서는 극소값이 5라고 했죠. 즉 f2가 5라는 소리예요. 그럼 f2가 5인 걸 대입하시면 a 값이 나오죠. a 값이 나오면 극대인 순간인 f0을 구할 수가 있다. 0일 때니까 a가 곧 극대값이 되겠네요. 넘어가도 되죠. 13번은 쉬워요. 13번 넘어갈게요. 14번 봅시다. 14번. 자, 이번에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 x는 2에서 gx가 극대값 32를 갖는다면 f'2를 구해보자.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곱의 미분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 곱의 미분법과 관련되어 있냐면 fx라는 함수에 앞에 x제곱 더하기 2x라는 함수가 곱해져 있죠. 그러면 일단은 식을 이렇게 x제곱 더하기 2x가 fx에 곱해져 있고요. 이 상태에다가 x는 2에서 극대값 32를 갖는다는 게 두 가지 요소였잖아요. g, 2가 일단은 32고요. g, 프라임 2가 0이 돼야 되죠. 이렇게. 정확하게 두 가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식 두 개 넣으면 돼. 넣으면 되잖아. 넣어볼게. 너는 얼마 나오냐면 8f2 나옵니다. 자, 얘는 이걸 미분을 해서 g'x를 써줘야 되죠. 곱의 미분법 너 미분 너 2x 더하기 fx 너 미분 너 x제곱 더하기 2x f'x 여기다 2를 넣어준 거죠. 자, 2 들어가면 6f2 8f'2 나옵니다. 다 끝났죠? 그래서 f'2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 15번도 같은 유형이다. 자, 16번 봅시다. 16번 여러분이 괄호 1번 한번 해석하고 풀어봅시다. 16번 풀어보세요. 16-1번 풀어볼게요. 16-1번. 저 극한으로 표현된 식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7을 갖는다라는 거를 어떻게 식으로 바꾸는지. 여태껏 계속했죠. 무슨 극값을 갖는다고 하면 어쨌거나 함수값이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고 1일 때. 근데 극값을 가지려면 그 순간에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표현 자체는 한 줄인데 식으로는 두 줄로 바뀐다는 거야. f1이 마이너스 7, f'1이 0 이렇게. 그리고 가번 극한식을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함수의 극한 단원에서 다항함수인 경우에 x분의 fx, x가 0으로 갈 때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다라는 얘기를 알려줬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가 최고차항의 계수비였고 x가 0으로 갈 때는 최저차항의 계수비였죠. 그죠? 그래서 최저차항의 차수와 계수에 대한 얘기를 가번식에서 주는 거예요.
위의 차수는 모르지만 최저차는 알려준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최저차항의 개수비를 뜻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수식이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fx는 ax의 3승, bx의 제곱, 마이너스 12x 이렇게 최저차를 준다고. 최저차 수가 1차고 개수비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는 너가 1이니까 넌 마이너스 12 x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수항은 당연히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죠. 얘가 0으로 가는데 얘도 0으로 가니까 f0이 0이거든. 그럼 f0이 0이니까 약분되고 나면 이제 1차항의 개수가 정확히 마이너스 1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바로 한 번에 최저차 개수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x는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7이다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f1은 마이너스 7, f'1은 0. 보시다시피 미지수 2개 있죠? 식 2개 있죠? 안 풀릴래 안 풀릴 수가 없죠? 갖다가 넣어보겠습니다. f1은 a, b, 마이너스 12는 마7, 미분해서 1 넣을게요. 3a 더하기 2b 빼기 12는 0. 연립하시고 끝. 넘어갑니다. 자, 17번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다만 17번 같은 경우에 가번 조건 보세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다항함수일 때는 무한대로 갈 때는 역시 최고차항의 개수비를 준다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옆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fx는 x 3승 더하기 그 뒷부분을 쓴다고. ax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그거만 잘 써주시면 되고 마일과 2에서 그 값을 간다는 얘기는 f'-1이 0, f'2가 0 이렇게 그러니까 미분했을 때 두 실근을 주는 거죠. 마지막에 물어보는 요소 자체도 뭐예요? f3 플러스 h 마이너스 f3 마이너스 h 나누기 h 얘는 뭐다? 2배의 f'3이죠. 그죠? 이 식에 대한 변형은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미분계수와 도함수 할 때 그쪽에서 식 변형할 때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수투는 앞에 것들을 계속 갖다 끌어쓴다고. 그래서 수험과 굉장히 달라요. 수투는 한번 놓치면 앞부분 좀 소홀히 하면 뒷부분 계속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특히나 이 도함수 부분, 도함수 활용 부분 막 그래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지. 적분 단원 넘어가면 계속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들이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되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수투는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17번 볼게요. 자, 17번 보시면 17-1번. 자,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x축이 밑줄 접할 때 모든 상수 k값을 구해봐라. 그럼 x축이 접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x좌표는 모르겠지만 그 점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인 순간이 있다는 거잖아. 그지? 다시 한번 x축과 접한다는 얘기는 그 점에서의 함수값과 그 다음에 x축이랑 접하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f t도 0이고 f 프라임 t도 0인 그런 어딘가에 k가 있다는 겁니다. t가 있다는 거예요. 어딘지는 몰라요. 갖다 넣어줍니다. 자, 써볼게요. t 3승 마이너스 6 t제곱 더하기 9 t 플러스 k는 0이고요. 그 다음에 너를 미분을 했을 때 3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도 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인수분 해보시면 t값이 여기서 두 개 나오죠? 1일 때랑 3일 때가 나오지, 그지? 그럼 너를 여기다 대입해 주시면 될 수 있는 k값이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x축이랑 접한다는 거는 이런 거를 말해요. 어떤 t라는 점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다를 뜻한다. 넘어간다. 괄호 2번 보시면 마찬가지죠. 1에서 극대, 2에서는 x축과 밑줄 접할 때. 그럼 2에서는 당연히 극소가 됐겠지. 왜냐면 어차피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돼. 그 점에서. 근데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극대에서 미분계수가 0이면 극소에서 미분계수가 0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x는 2에서 극소가 되고 x축과 접한다는 거는 함수값이 0이라는 소리예요. 즉 f2도 0이고 f'2도 0이고 1에서 극대를 갖는다고 했으니 f'1도 0이고 그래서 요 괄호 2번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면 되냐면
2는 F, 프라임 2는 F, 프라임 1는 0. 요게 지금 괄호 2번에서 주어진 조건인 거예요, 사실은. 요걸 가지고 풀어주시면 돼요. 사실은 요 조건을 가지고 요걸 이제 풀어내는 게 ABC 미지수 도입하지 않고 조금 더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요렇게. 요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접하는 걸로 쓸 수 있었죠? 기억나요? 2에서의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다. 면 fx를 어떻게 쓸 수 있었어? x 빼기 2에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고 이렇게. 제곱을 인수로 갖고 최고차 함계수 1자리니까 몰라요. x 빼기 알파예요. 요렇게를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그랬죠. 이거 이제 접선할 때도 설명했죠. 다시 함수값과 미분계수가 0이다. 뭐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역시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가셔야지 이걸 또 ax, bx, c 넣고 갖다 넣고 연립 3번 해가지고 는 0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쪽은 이렇게 함수를 도입을 줄 아셔야 된다. 요거 이제 그 다음에 미분에서 그냥 1 들어가서 0이면 알파 나옵니다. 사실 다음 시간에 3차 함수 그래프 그리기 시작하면 비율 관계로 하시면 미분할 일도 없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18번, 19번, 20번 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인데 18-1번이랑 20번만 하고 뒤에 있는 거 한 문제 정도 더 하고 세 문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8-1번 볼게요. 18-1번과 18-2번은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죠? 극대극소 값을 갖는 것과 극값을 갖지 않는 거는 정확하게 여사건이에요. 여사건. 그러면 극대극소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f'x의 부호 변화가 두 번 있다는 얘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도 있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도 있고. 그러니까 f'x를 써봐야지. f'x 써보겠습니다. 너는 3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 a-x 그 다음에 더하기 a-. 자, 이렇게 생겼거든. 이게 f'x가 되거든. 근데 이 f'x의 부호 변화가 두 번이 있으려면 도함수를 그렸을 때 x축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지만 극대극소가 나온다고. 이렇게 부호 변화가 두 번 있다고. 즉, 이 부호 변화 두 번이 2차 함수인 너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말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말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뭘로 풀어? 판별식으로 풀어야지. 이렇게. 판별식 0보다 크다 끝. 등호는 여기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당연히 안 들어간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그죠? 밑에 괄호 2번은 뭐겠어? 똑같은 식인데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고. 왜냐하면 부호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떠 있어도 되고 접해도 되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0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얘가 0보다 크다잖아. 그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푼다. 넘어갑니다. 20번 볼게요. 20번 한 번만 풀어볼까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마일부터 2 사이에서 극대극소가 둘 다 존재해야 된다. 그렇다는 건 너를 미분을 했을 때 f'x가 나오고 그 f'x의 어떤 부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차피 2차 함수는 부호 변화가 두 번 바뀌려면 부호 변화인 시점에서 실근을 두 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되 범위가 요 사이에 놓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근의 분리 문제가 된다고. 2차 함수의 근의 위치, 어떤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수학상에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프 그려볼게요. 2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요. 대칭축이 1에 있죠. 그리고 두 개의 실근이 있는데 마일부터 2 사이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으려면 마이너스 1은 왼쪽에 있고 2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잘 보시면 말과 이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면 이렇게 두 개의 실근이 있는데 이 도함수의 입장에서 두 실근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때가 극대가 나오고요.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때가 극소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극대 극소가 마일과 2 사이에 있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가질 것이라는 조건과 동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근해 분리는 요거였죠. 한판축이죠. 한판축. 아마 다 알 텐데. 한판축 함수값. 함수값은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말해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보다 크죠? 2 넣었을 때 0보다 크죠? 그래서 넣어줍니다. 마이너스를 넣어보시면 너가 3 플러스 6 플러스 A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2 넣어보시면 12 빼기 12 플러스 A 0보다 커야 됩니다. 두 번째,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죠. 판별식 써보시면 짝수근의 판별식 9 빼기 3A 0보다 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축의 위치는 x는 1인데 1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괜찮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축의 위치가 a에 관한 미지수로 나왔더라면 요것도 역시 요 사이에 축이 사이에 지나가야지만 두 실근이 요 사이에 놓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만족하는 a를 구하시면 끝. 역시 수2라기보다는 수학 상의 영역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번 방금 한 거랑 굉장히 유사하죠. 미분해서 마이부터 마일 사이에서 실근 1개, 마이너스 1보다 큰 실근 1개 이런 식으로 역시 실근의 위치에 대한 얘기고요. 근해 물리 한판축 하시면 되고 22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직선 x는 a가 곡선 너의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을 사이를 지날 때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봐라. 극대가 되는 점이랑 극소가 되는 점 사이를 지난다는 얘기는 사실은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 지금 아직은 우리가 그래프를 안 그리긴 했지만 극대 극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극대 극소. 근데 x는 a라는 것이 이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사이로 지나가는지 여부는 사실은 fx를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너의 도함수에 해당하는 f'x를 가지고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f'x가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 실근이 있는데 두 실근 사이로 x는 a가 이렇게 지나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a에서의 너의 함수값인 f'a가 0보다는 보시다시피 좀 작으면 되겠죠. 요거 이해가요? 다시 f'a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너보다 왼쪽에서 실근 1개가 극대가 되고 너보다 오른쪽에서 실근 1개가 극소가 된다고. 극대와 극소가 되는 점 사이를 x는 a라는 직선이 딱 가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의 풀이 자체는 f'a가 0보다 작다로 푼다고. 이 상황을 만족하기 위한 결국에는 역시 근해 분리 문제인 거죠. 갖다 미분해서 넣어볼게요. 3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100 작다 0 끝. 이렇게 짠. a는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정수 a의 개수니까 19개가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됐나요? 이해가요? 괜찮아요? 뭐가 진짜 오늘 많이 나오죠? 근해 분리, 2차, 방정식, 부등식 이 되게 많이 나와요. 수투는 사실 미분하는 것들은 별거 없다. 그죠? 미분하는 거는 어차피 다항함수 미분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할 줄 안다. 근데 이제 상황에 대한 해석, 그것을 식으로 옮기는 과정, 식으로 옮겼을 때 이것을 마지막으로 풀어내는 방식 자체는 수학상에서 어떤 방부등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이게 함수의 증가감소, 극대, 극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됐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